반갑습니다. 29번째 시간입니다. 기출의 미래 수학원 구명석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너무 반갑고요. 자, 우리 이제 수열의 관계식 부분의 정리를 하면서 이제 수학적 기납법으로 이번 시간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수학적 기납법은 뭐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다, 일반항에 관한 문제 또는 합에 관한 문제 이런 거였지만 빈칸 추론 자체가 어디에서 출제가 되는지 막 삼각함수처럼 막 작년처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연습하는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면 좋고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문제풀이보다는 큰 관점으로 한번 연습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111번부터 이번 시간 한번 풀어볼게. 자, 먼저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그죠? 첫째 항이 9고, 두 번째 항이 3이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있대요. 앞에 두 개가 주어지면 그 다음 항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나열해서 한번 해봐 라고 하면 백이하까지 관찰하는 뜻은 규칙이 있다. 그 규칙의 가장 큰 특징은 주기성이죠. 자, 첫째 항 9. 그리고 두 번째 항은 3이에요. 자, 세 번째 항을 쌤이 살펴본다. 그러면 그 전항에서 그 전전항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고, 그리고 네 번째 항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9가 되고, 다섯 번째 항을 살펴보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여섯 번째 항을 살펴보면 얘 빼주잖아요. 그 6이 된다고. 그리고 일곱 번째 항을 살펴보면 9가 나온다. 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 요게 일단 9가 될 것 같아. 잘 모르겠으니까 여덟 번째 항을 살펴보면 얘가 3이 되죠. 9, 3. 앞에 두 개가 결정되면 그 다음 항이 결정되는 거니까 사실 선생님은 이렇게 돌아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갈 거고. 그래서 9,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6. 요게 한 주기. 그리고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도 9, 3 이렇게 지나갈 거라고요. 근데 100이하까지 그러면 항수가 100. 근데 한 주기가 자 6개씩이 한 주기니까 6개 돌고 6개씩 16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4개가 더 간다고. 근데 절대값 K가 AK가 3이 된다고요? 한 주기를 관찰해야지. 그럼 두 번째 항 그리고 다섯 번째 항 한 주기에 두 개씩 있네. 그지? 절대값 AK가 3이 되는 거. 그러면 한 주기에 두 개씩 있어요. 그런 게 16번 돈다고.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플러스 4개가 남는다고요. 하나, 둘, 셋, 4개까지. 그 직전에서 끊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절대값이 3이 되는 거 한 개가 추가가 된다. 그지?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자연수 K의 개수는 33개가 됩니다. 결국 이 문제도 주기성에 관한 문제인 거야. 되겠죠? 자, 112번 볼게요.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있대요. 자, 그러면 마치 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특이한 수열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사실 얘를 SN으로 살펴보면 좋겠어. 그래서 가장 크게는 수열 문제에서 합 조건이 주어지면 SN에서 S의 n-1를 빼서 AN을 구한다로 문제를 풀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 1단계는 이렇게 보면 참 좋겠어요. 자, A의 SN은 자, 시그마 이렇게 주어지고 K는 1부터 해서 N까지 일반항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K 곱하기 AK가 들어가 있어. 물론 얘는 정의가 되어 있기를 A의 N 플러스 1인 거지. 이렇게 N 대신에 N-1을 대입한다. N-1. 그럼 얘도 똑같이 자,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N-1까지 대입하고 자, 요러한 K 곱하기 AK 얘가 일반항. 그리고 여기 A에 N-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합조건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냈지만 사실 N 대신에 N-를 대입했는 식을 딱 쓰면
요걸 빼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이 분홍색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요 분홍색의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니까 요 분홍색의 n번째 항만 남는다고. 그래서 이미 분홍색으로 체크한 거야. 여기다 k 대신에 n을 넣어야지. n 그리고 an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위에 거 그대로 쓰면 a의 n 플러스 한 번째 항에서 빼기에 자 요거 쌤 n 대신에 n-1을 대입하면 an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요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a의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n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an이 이렇게 나오고 대신에 n 대신에 n-를 대입했기 때문에 요거 표현함과 동시에 둘째 항부터의 어떤 관계식인 거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쓸 수 있는 결과 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최종적으로는 A2 다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까? 자 두 번째 요식 있잖아요. 내가 첫째 항을 알거든. 근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대. 그럼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자 자변은 둘째 항이죠. 그리고 이 뜻은 뭘까?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결국 이 수열의 첫째 항. 그럼 k 대신에 1 집어넣어주면 a1과 똑같아. 그래서 얘는 결국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a2는 2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이웃하는 항끼리의 비꼴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식을 당연히 나타낼 수 있는 게 an분의 a의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과 똑같잖아. 이 소중한 관계식을 얻었어요. 그럼 여기서 50을 대입하면 a 50분의 a 51은 51이죠. 따라서 여기에 51이 나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답은 53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별표 쳐놓고. 자, 112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합조건이 주어지면 SNS에서 n-를 뺀다. 이렇게 일단 형태를 잡아두고 그 다음 문제 뭔가 한번 볼게요. 자,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n 플러스 두 번째 항은 자, 1, 3, 2, 4 좀 특이하다. 그지? n이 1이고 3일 때, 즉 세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을 구할 땐 위에 걸 쓰고 그리고 네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을 구할 땐 아래 거를 쓴대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주기가 6만큼 반복되는 6개만큼 주기가 반복되고 있고 첫째 항부터 32번째 항까지 합이 110일 때 자, 여기 잘 봐. A1 플러스 A2를 구하세요. A1, A2의 개별적인 거엔 관심이 없고 A1 플러스 A2니까 사실은 A1 플러스 A2의 형태로 풀어볼까? 자, 첫 번째. 선생님 여기 첫째 항, 둘째 항이 무조건 필요하니까 첫째 항을 A1으로 보고 두 번째 항을 A2로 봐. 그리고 세 번째 항을 A1과 A2로 표현할 수 있죠. n 대신에 1을 대입하니까 세 번째 항은 A1에서 3을 빼는 거야. 너는 A1 빼기 3을 하는 거지. 되도록이면 선생님은 A1과 A2만 남겨야죠. 그럼 항수가 큰 거를 A1과 A2로 표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다고. 네 번째 항은요. 네 번째 항은 어떤 관계가 있다? n 대신에 여기에 2를 대입한 거야. 그럼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3을 더한다. 그럼 A2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항 같은 경우는 누구를 이용해야 될까요? 다섯 번째 항은 n 대신에 3을 대입한 거니까 다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3을 빼세요. 그래서 A3 빼기 3 이렇게 된다고. 여섯 번째 항은 아래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여섯 번째 항은 n 대신에 4를 대입하면 네 번째 항에서 3을 더해. 그래서 네 번째 항에서 3을 더해. 이렇게 해서 한 주기만 살펴보시면 나머지 어떻게 된다고? 여기 나 조건에 의해서 이게 일곱 번째 항이 되고 여덟 번째 항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될 거니까 한 주기만 살펴보시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6개씩이 한 덩어리. 근데 항수는 왼쪽에 보니까 몇 개가 있지? 32개가 있는 거야. 32개. 그러면 A1부터 해서 A2부터 이렇게 해서 쭉 가잖아요. 그래서 어디? 30번째 항을 거치고
그리고 31번째 항을 넘어서 결국 32번째 항까지의 합이 112잖아. 근데 주기에 영향 미치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기로 해결할 수가 있죠. 한 주기의 합은 얼마일까? A1부터 A6까지 전부 다 더해주면 얼마 돼요? 얘 한번 봐봐. 얘를 쭉 더한다고. A1, A1, A1. 여기에 지금 봤을 때 이거 봐봐. A3이잖아. A2 있고 A3 여기 있으면 선생님이 3하고 4도 놓쳐야 되니까, 자, 없애야 되니까 여기다 조금 마무리해 볼게. A3 대신에 A1에다가 빼기 3을 대입하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A4는 A2로 억지로 표현하면 여기 플러스 6이 될 거야. A4 대신에 갖고 오면. 그러면 A1부터 쭉 더해서 A6까지 한 주기를 더해보면 A1이 3마리가 되고, 선생님 말 이해되겠어요?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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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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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도 3마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자, 3마리. 그리고 상수는 절묘하게 빼기 6 더하기 6 더하기 3 빼기 3 없어지잖아. 상수 없다고. 그러면 3으로 묶어주면 이런 관계가 돼요. 한 주기는 A1 더하기 A2를 하나의 형태로 봤을 때 걔의 3배라고. 근데 30번째까지다? 그러면 한 주기에 5배죠. 5배. 근데 한 주기가 얼마라고? 조금 전에 3에다가 A1 플러스 A2 요렇게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 31, 32은 주기를 돌아서 A1과 A2랑 똑같겠죠. 31은 A1과 똑같을 거고, 32는 주기를 이렇게 해서 5바퀴를 돌고 A31, A30일 거니까 A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얘가 112라고. 그러면 A1에다가 그리고 더하기 A2 이렇게 쫙 해서 얘의 몇 배가 된다고요? 15일이니까 16이 되고, 얘가 지금 문제 조건에서 112가 된다고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A1에다가 더하기 A2를 한다. 얼마 되죠? 8, 4. 여기에 자 8, 9, 자 6, 7이 42, 7 정도 나온다. 그지? 그래서 답은 7이 답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그쵸? 자, 이 문제도 사실은 19번 문제의 어떤 형태였지만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요 형태가 바로 그 유명한 뭐지? 주기다. 그지? 첫 번째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주기성의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A1, A2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 전체를 한 덩어리로 형태로 인식해야 된다. 이런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자, 113번. 자, 그 다음 114번 한번 볼게. 자, 얘는 어떤 문제일지. 첫째 항이 던져졌어. 첫째 항이 6입니다. 자, 던져졌고, 그리고 n 플러스 한 번째 항은 만약에 전항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2 빼기 전항, 그리고 그 전항이 음수가 되면 그 전항에서 p를 더해야 돼. 그런데 반드시 특별한 조건이 네 번째 항이 0이 되도록 하는 실수 p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유일성이 아닌가 봐. 그치? 유일성이 아닌가 봐. 자, 집어넣어야죠. A1 첫째 항이 6이야. 자, 두 번째 항을 쌤 살펴보면,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위에 걸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2 빼기 A1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4죠.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4라고요? 그러면 그 전항이 음수잖아. 음수니까 밑에 걸 따라가야지. 두 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P를 하셔야 돼. 그럼 결국 두 번째 항이 빼기 4니까 P 빼기 4겠죠. 이렇게 된다고. 자, 여기까지 구하는 게 1단계야. 네 번째 항이잖아요. 그죠? 자, 네 번째 항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P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P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시 말해서 P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그 전항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얘를 따라가겠지. 근데 반대로 여사건
P가 만약에 4보다 작게 되면은 그 전항이 음수가 될 거니까 아래쪽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판가름 나. 자, 이때는 내가 네 번째 항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전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2에다가 빼기 A3을 하셔야 되고, 자, 2에다가 빼기 P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4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얘가 6 빼기 P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값이 나와 있죠. 0이라고. 얘가 0인 거야. 문제 조건에서. 따라서 P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지? 6이 될 수밖에 없어. 반드시 관찰하셔야 돼. 요 조건 하에서 풀었기 때문에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고, 얘가 괜찮기 때문에 얘는 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일 때는 네 번째 항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네 번째 항은 P 빼기 4가 음수라는 뜻이니까, 사실 여기서 보시면 자, 세 번째 항이 음수라는 뜻이니까 네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세 번째 항에서 P를 더해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그대로 쌤 하는 거지. 자, 여기 세 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P를 하세요. 근데 세 번째 항이 P 빼기 4니까 2P 빼기 4를 하셔야 되고, 자, 얘가 문제에서 조건에서 0이었다고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P 값이 얼마도 된다? 자,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자, 확인하셔야 되지? 자, 확인됩니다. 그죠?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얘도 된다고. 그럼 P가 될 수 있는 건 2 또는 6이니까 그 합을 구하세요. 답은 8이 답이겠죠. 이렇게 봅니다. 자, 114번도 아주 깔끔한 문제였어요. 그죠? 깔끔한 문제고. 115번을 한번 보세요. 115번.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V표를 한번 쳐두고, 자, V표를 쳐두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그리고 AN 나라도 있고 SN 나라도 있어요. 보통 우리 어떻게 풀었지? 합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SN에서 SN-를 뺀다. 이렇게 푼다고. 그래서 얘를, 자, 지금 현재 SN이면 양변에 N 대신에 N-1을 대입해서 식을 관찰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좀 불편하다는 걸 첫째 느끼셔야 돼. 그래서 V표를 쳤던 이유는 뭐냐면 AN과 SN이 섞여 있을 때 보통 우리는 SN을 소거했다고요. 근데 이 문제는 특별하게 AN 쪽을 A 쪽을 소거하는 게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V표를 쳤던 거야.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조금 버리라 이런 뜻인 거야. 첫 번째 뭐 하셔야 되냐면 AN 플러스 2를 이렇게 고칠 수 있을까? S나라로.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은 첫째 항부터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되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을 그렇게 고치고, AN 같은 경우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빼면 얘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대로 AN 플러스 1 대신에 S의 N 플러스 1에서 그리고 빼기 SN으로 살짝 고쳐. 얘를 그대로 고치고 뒤쪽에 SN이 곱해져 있고, 그리고 AN 같은 경우도 SN에서 그리고 빼기 S의 N-1로 살짝 고쳐요. 그리고 나서 곱하기 S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약간의 조금 이렇게 인식의 전환 관점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하면 조금 속거나 이렇게 좀 편하거든요.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자, 곱해주면 S의 N 플러스 1 그리고 곱하기 SN 그리고 빼기 SN의 전체 제곱이 되고, 얘도 SN에다가 곱하기 S의 N 플러스 1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S의 N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S의 N 플러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소거되는 거 보여요? 자, 얘하고 얘가 소거되는 거야. 그럼 소중한 식이, 자, 이거의 제곱은 양끝항의 곱, 그러면 S의 N 마이너스 1하고 그리고 S의 N 플러스 1하고 요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이게 등비수열 형태인 거야. 되겠어요? 이렇게 고친다. 자, 따라서 S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 요구하는 게 S5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선생님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자, 뒤통수에 SN 자체가 등비수열인 거야. S1 구할 수 있죠. S1은 A1과 똑같아. A1이 지금 2였어요. S2는 A1 더하기 A2잖아.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그럼 첫째 항, 둘째 항을 더해주면 6이라고요. 자, 근데 S나라가 등비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했을 때 곱하기 3을 했대. 그럼 자연스럽게 S의 3 같은 경우는 자 18이 되고 S의 4 같은 경우는 여기 3을 곱해주면 54가 되죠. S의 5를 하면 여기 3을 곱해. 그러면 자 54 곱하기 3 이렇게 하죠. 3, 4, 12 그리고 5, 3, 15니까 162 따라서 얘가 160이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얘잖아. 그지? 답은 160이다. 이렇게 하는 게 115번이야. 자, 조금 생각을 조금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 115번. 이런 문제도 있구나 생각하시고요. 자, 최근 문제입니다. 116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V표를 칩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자,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9월 모평 나형 19번입니다. A1과 A2가 1입니다. 그리고 B1이 K인 거야. 그랬을 때 AN에 대한 관계식이 있고 BN과 AN이 섞여 있는 관계식이 있어. 혼합 관계식이죠. 그때 20번째 항이 14일 때 K 값을 구하세요. 그럼 K가 포함된 방정식을 세워야 돼. AN과 BN을 양쪽을 모두 관찰해야 돼요. 그런데 AN은 앞에 두 개 항을 알기 때문에 AN은 내가 원하는 항은 무조건 다 구할 수 있다고. 선생님 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1순위는 뭐냐면 AN부터 먼저 보는 거야. A1이 지금 1이죠. A2가 1이라고. 그럼 A 세 번째 항을 구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항은 그 전항인 두 번째 항의 제곱에서 첫째 항의 제곱을 뺀다고요. 그럼 0이잖아. 그리고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의 제곱에서 두 번째 항의 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지. 다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0을 빼니까 1 되죠. 여섯 번째 항은 제곱 빼니까 0이지. 일곱 번째 항은 마이너스 1 되죠. 여덟 번째 항은 1. 자, 규칙 보여요?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요거 세 개. 1령 마이너스 1, 1령 마이너스 1, 1령 마이너스 1 이렇게 갈 거라고. 물론 요 하나는 따로 해석을 해야 되고 둘째 항부터 했을 때 여기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관찰할 수 있다. 요게 1단계인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죠. 그죠? 두 번째 항을 쌤 봤을 때는 AN과 BN이 섞여 있다고. 그지? 근데 우리는 AN은 그나마 좀 관찰할 수 있으니까 좀 불확실성인 BN을 한 항으로 변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지. BN에다가 플러스 B에 N 플러스 1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은 AN에다가 플러스 N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우변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뽑을 수 있는 거고 좌변은 내가 살펴봐야 되는 건데 내가 필요한 범위는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니까 자 일단 시험 문제 평가원을 믿고 나열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N 대신에 1부터 쌤이 천천히 대입한다고요. 자, 잘 봐 여러분. 대입했어. B1에다가 그리고 더하기 B2가 돼요. A1에다가 플러스 1이 된다고. 자, N 대신에 선생님이 2를 대입하면 자 여기에 그대로 누적이 돼야 되니까 하나씩 차곡차곡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B2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B3가 되고 이쪽 같은 경우는 A2에서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죠? 오케이. N 대신에 3을 대입해요. 3을 대입하면 B3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B4가 되고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A3에다가 플러스 3이 돼. 그지? 자 차근차근 19번이라고 차근차근 씁니다. N 대신에 4를 넣으면 B의 4에다가 그리고 더하기 B의 5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A의 4에다가 플러스 4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요런 것들을 계속 쭉 해서 어디까지? B20이라니까? 20이라는 뜻은 19를 대입해야 19. 아, 그래서 N 대신에 19까지를 선생님이 넣었다고 치면 B의 19하고 자, B의 20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왔어.
이쪽은 A에 지금 19하고 그리고 플러스 19가 이렇게 나와서 선생님이 관찰해야 되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쭉 나왔다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나한테 필요한 것은 B1하고 B20이라고. 중간에 내가 필요한 건 얘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건 문제 조건에 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연두색 두 개를 빼고 비엔나라에서는 전부 소고를 시키면 참 좋겠다. 그럼 중복되는 거를 소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다고. 그래야지 플러스 B2하고 마이너스 B2가 소고돼서 내가 필요한 항만 남는다는 게 문제풀이 원칙인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선생님 여기다가 자, n이 짝수인 행에다가 여기다 선생님이 이렇게 곱하겠죠. 자, 이렇게 곱한다? 그러면 없어진다고. 이렇게 쫙 없어져. 없어져서 남는 거는 뭐가 남냐면 맨 왼쪽은 B의 20하고 B의 20. 맞지? 자, 왜 그렇냐면 여기에 셈이 첨자, 앞첨자가 짝수일 때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홀수일 때는 안 곱했을 거라고. B20 그리고 B1 있죠. 안 곱했는 거.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B1이 이렇게 절묘하게 남아요.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B1이 K였으니까 얘가 K가 될 거고 B20 같은 경우는 14가 되니까 K가 포함된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야. 우변만 내가 잘 살펴보면 되거든요. 우변은 어떤 게 있을까? A1, A2. 자, 아까 A1은 따로 생각을 하자고. 따로. 그럼 여기 아래쪽에. 근데 잘 생각하면 2, 3, 4에서 3개씩의 덩어리가 앞에랑 맨 끝에 게 반대 부호지. 중간에 어차피 0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 2, 3, 4가 있는데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4. 그럼 A2와 A4의 부호가 바뀌더라도 빼기 1 플러스 1. 3개 더하면 0이죠. 그래서 AN 나라들은 신경을 쓸 필요 없이 그대로 0인 거야. 그대로 0인 거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절묘하게 다 없어져요. 그럼 이제 뒤쪽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까? 자, 여기 두 개씩 3 빼기 2. 그럼 한 커플에 플러스 1이 생기네. 빼기 4 더하기 5. 한 커플이 플러스 1. 그럼 2 곱하기 1 한 커플. 2 곱하기 2 두 커플. 18 곱하기 19 9 커플. 그럼 한 커플에 1씩.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9겠죠. 9. 뒤에 숫자 부분만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 더하기 1이 있었잖아. 10이다. 그지? 따라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쪽에 A1 플러스 10만 남는데 사실 여기서 A1 같은 경우는 1이었고 여기 10이니까 11 되겠지. 그래서 K를 내가 구한다. 그럼 K는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가장 깔끔한 풀이가 될 거예요. 아시겠지? 그래서 여기 116번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이제 정답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삼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 자, 다시 한번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잘 찾아보고요. 문항 코드로 들어온 사람들은 선생님이 일단 되도록이면 일관성 있게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조금 앞에 문제들 중에서 내가 확실하지 않게 풀었다 하면 선생님의 어떤 풀이를 한 번씩 보셔요. 아시겠죠? 116번. 자, 117번입니다. 자, 117번 선생님 한번 보면 이게 117번하고 118번은 똑같이 이제 2021학년도 수능 문제야. 가형하고 나형에서 나왔는데 관계식은 똑같죠. 내용 색깔만 달라. 이제 그걸 어떻게 접근할까? 요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자, V표를 치면 좋겠고. 그러니까 116 117, 118 요건 전부 다 V표를 치시고 선생님이 풀고 나서 복습을 반드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A1이 0하고 1 사이야. 그지? 이렇게 주어진다는 뜻은 A1 자체가 경우의 수가 2가지 이상이 있어서 선택하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뜻이고 짝수 번째 첨자와 홀수 번째 첨자가 있으니까 적당히 이용해서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풀어봐.
7번째 항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25번째 항 구하. 자, 7번째 항을 쌤 한번 볼게. 자, 천천히 잘 보세요. 7번째 항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n 대신에 3을 넣잖아요. A7은 A2 그리고 곱하기 A3 그리고 빼기 2인 거야. 그지? 얘가 문제 조건에서 2입니다. 그죠? 2.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소중한 정보는 A2 곱하기 A3이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치? 자, 선생님이 가만히 봤을 때, 자, 일단은 첫째 항 쪽으로 가야 돼. 그럼 첫째 항이 아닌 거는 되도록이면 소거해야 돼. 근데, 자,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첫째 항, 세 번째 항 만들어낼 수 있지. n 대신에 1 넣으면. 따라서 A3은 A2에다가 그리고 곱하기 A1이 되고 그리고 빼기 2가 된다고. 그쵸?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자,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A1, A2 일단은 선생님이 A1, A2, A3 자, 더 나타낼 수 있겠다. 3을 나타낼 수 있으면 n 대신에 1을 넣으면 되니까 여기에 쌤이 그대로 집어넣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잘 보세요. 1, 2니까 적당하게 선생님이 요 세 번째 항을 없앨 수 있겠지. A2 분의 4 없앨 수 있다. 그지?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얘 대신에 문자를 소거한다는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A2분의 얼마 된다고요? 4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A2와 A1에 관한 식이야. 문자 두 개죠. 그럼 A1과 A2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만 더 만들 수 있으면 문제에서 주어진 A1의 범위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 더 나타낼 수 있는 게 여기 있지. 1 집어넣으면. 따라서 A2는 1 집어넣었다. A2 곱하기 A1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A2를 소거합시다. A1에 대한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자, 1 빼기 A1 그리고 곱하기 A2 얘가 1이니까 A2를 선생님이 구할 수 있는 거는 1 빼기 A1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 A1이 나오고 A1이 나오면 A2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보려고. 따라서 집어넣습니다. A2의 역수. 자, 4 곱하기 A2의 역수니까 여기 그대로 1 마이너스 A1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은 A2 곱하기 A1이니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는 1 빼기 A1분의 그리고 A1 되겠다. 그치? A1 곱하기 A2니까 그리고 빼기 2를 이렇게 해서 분수가 보기 싫어요. 일단 자 양변에 1 빼기 A1을 곱해. 자, 1 빼기 A1의 제곱 그리고 A1이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1 빼기 A1이 된다는 걸 관찰할 수 있고 자, 풀어주면 4 빼기의 8배의 A1 그리고 플러스의 4배의 A1의 제곱 오른쪽은 3A1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와요.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주면 4배의 A1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1배의 A1이 되고 그리고 넘어가면 플러스 6이 되나요? 자, 이렇게 6,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4배의 A1하고 A1이 되고 자, 요거 얼마 하면 되겠어요? 자, 2하고 3 하면 되나? 3하고 2. 자, 빼기 빼기. 그러면 빼기 8하고 맞죠? 그죠? A1 나올 수 있는 게 2 또는 4분의 3이 나와야 돼. 근데 선생님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A1은 0하고 1 사이라 했기 때문에 2는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A1은 4분의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를 다 푼 거야. 4분의 3. 그러면 A2도 구할 수가 있거든. 자, A2 같은 경우는 1 빼기 4분의 3 요거 분해 그리고 위에 1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첫째 항하고 둘째를 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25번째 항을 구하라 이렇게 한 거지. 자, 다시 A1이 결국 자, 선생님이 A1이 얼마 나왔냐면 4분의 3이 나왔고요. 그리고 A2는 얼마 나왔냐면 그대로 계산해 보니까 4가 나왔다고. 자,
자, 이거 가지고 A25를 한번 해결해 보세요 라는 거야. 그럼 1단계는 이거였고 2단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타내면 되거든. 25라는 거는 n 대신에 10이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A25 n 대신에 10이 넣었지? 그럼 A2 그리고 곱하기 A의 12 그리고 빼기 2인 거야. 근데 A2는 아니까 내가 정답을 찾으려면 A12를 구해야 돼. 그러면 나타내는 거예요. A에 12라는 건 위에다 6을 대입했으니까 A2 그리고 곱하기 A6 그리고 더하기 1인 거야. 자, 6이 필요하다. 그럼 똑같이 6은 A2에다가 곱하기 A3 그리고 플러스 1 되는 거 보여? 자, n 대신에 3을 대입한 거야. 근데 A3 같은 경우는 사실 선생님이 표현할 수 있잖아. A3은 아래쪽에 1을 대입해서 A2 곱하기 A1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구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씩 도미노식으로 밑에서 위로 쭉 가는 거야. 자, A1 곱하기 A2 하면 3이잖아. 그럼 얘는 1 되는 거 맞죠? A3이. 그러면 A2 같은 경우는 4였으니까 4 곱하기 A3이 1, 여기다 플러스 2라면 얘가 5가 된다고. 그럼 그대로 위에 넣는다고. 두 번째 항은 4에다가 곱하기, 여섯 번째 항은 5가 되니까 여기 플러스 1을 해서 얘가 21을 만들면 되고 요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A2가 4, 그리고 곱하기 12번째 항 21, 그리고 빼기 2를 합니다. 84에서 빼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82라는 답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겁니다. 푸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지만 일단은 선생님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설명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이 마인드로 그대로 가형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자, 118번입니다. 자, 이것도 어렵습니다. V표 그대로 유지하시고 문항 코드로 들어오신 분은 117번도 함께 풀어보시고 그리고 116번도 선생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요 세 개가 조금 1등급 고난도에 있진 않지만 어려운 거예요. 똑같다. 자, A1이 지금 0하고 1 사이야. 그러면 두 가지 이상의 케이스가 있으면 던져준다. 구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뜻이고 자, 홀수 짝수에 대한 첨자가 있으니까 최대한 이용해야 돼. 자, A8하고 A15를 표현해야 돼. 최대한 앞에 있는 항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형태로. 그래서 8부터 자, 1단계. 8을 8번째 항을 구한다. 가식에 n 대신에 4 넣어야 되죠. 8번째 항은 A2 그리고 곱하기 A4 그리고 플러스 1이겠죠. 네 번째 항이 필요하겠네. 그러면 가에 똑같이 2를 대입해야 되죠. 그럼 네 번째 항은 A2에다가 곱하기 A2 그리고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런데 두 번째 항 자체도 내가 살펴본다? 그럼 여기서 바로 표현되겠네. 자, 두 번째 항은 A1 곱하기 A2 그리고 플러스 1이 되니까 선생님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원하는 항을 표현하고 아래쪽에 있는 걸로 연쇄법칙으로 조금 넣어주는 거야.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식은 A2 그대로 유지 그리고 이 A2 대신에 A1 곱하기 A2 그리고 플러스 1 여기 더하기 1 되잖아. 그럼 계산하면 A1 곱하기 A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A2 그리고 플러스 얼마 되죠? 계산하면 1 된다. 그지? 요게 몇 번째 항이라고요? 네 번째 항은 요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여덟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 항은 네 번째 항 분홍색 밑줄에다가 A2를 한번 곱하면 되잖아. 따라서 자 그대로 할 수 있지? 요거 곱하기 A2의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A2를 곱하면 A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A2 요렇게 곱하죠. 그리고 뒤에 꼬리가 더하기 1이 있어. 그지? 자, 선생님이 지금 A8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A8하고 A15의 차가 63이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어떤 A1이든 A2를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됐어.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돼? 똑같겠죠. 15번째 항을 구해야 돼.
자, 15. 자, 한 번만 쌤 볼게요. 옆에. 15라는 건 여기에 지금 7을 대입해야 되는 게 분명하니까 7을 그대로 대입합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보세요. 그럼 A2 그리고 곱하기 A7 그리고 빼기 2가 되겠지. 자, 여기에 7에다 빼기 2 이렇게 합니다. 7을 대입했으니까 자, 7이 필요하겠네. 그지? 자, A7 하면 똑같죠? 나식에다 3을 대입하면 돼. 그럼 A2 곱하기 A3 그리고 빼기 2가 되고 A3이 필요하겠다. 그지? 자, A3은 나식에다 1 대입하면 되니까 A2 곱하기 A1 그리고 빼기 2가 되는 거야. 그럼 아까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A2 그대로 유지하고 이쪽 식에다 A3 대신에 A2 곱하기 A1 그리고 빼기 2 대입하고 마이너스 2를 그대로 쓴다고. 그러면 A1 곱하기 A2의 제곱 그리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배의 A2 그리고 빼기 2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럼 15번째 항은 여기 있는 7번째 항 요식 얘가 바로 얘니까 여기다 A2를 한 번 더 곱한다고. 자, 그러면 그대로 자, 선생님이 여기에 15번째 항을 써볼게요. 는 A2를 곱해주니까 A1 곱하기 A2의 세제곱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A2를 곱하니까 빼기 2배의 A2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A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배의 A2가 돼서 여기까지 쌤이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빼기 2를 해서 15번째 항을 이렇게 찾은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8번째 항에서 15번째 항을 뺏는 식이니까 자, 요식과 요식 보이세요? 따라서 8번째 항에서 15번째 항을 뺏는 게 63인데 절묘하게 얘는 없어지죠. 그럼 남는 거는 3배의 A2의 제곱 그리고 얘에서 얘를 뺀다고요? 그럼 똑같이 플러스 3배의 A2 그리고 플러스 1에서 빼기 2니까 요게 된다. 이게 그지? 요게 문제 조건에서 63이다. 그러면 누가 나올까요? A2가 나온다고. A2가. 그치? 이렇게 일단 할 수 있어요. 자, 계산. A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A2. 자, 3으로 나눈 거야. 넘어가면 빼기 60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20이죠. 자, 요게 제로. 그럼 나오는 게 두 가지 나오지. A2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5가 되거나 A2 같은 경우는 4가 될 거야. 요 둘 중에 한 개. 근데 누구를 결정한다고? A1이 0하고 1 사이에 있다를 가지고 푼다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주어지면 A1을 선생님이 구할 수 있거든.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요식 자체는 문제에서 뭐 어떤 식, 요식 써볼까? 그러면 A2가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 곱하기 A1 그리고 플러스 1이니까 결국 5배의 A1은 6이 된다고. 그럼 A1은 5분의 6이 되니까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절대로 얘는 될 수가 없다고. 선생님 말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주어진다. 그럼 A1이 얼마일까? 똑같이 식을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A2가 4니까 4는 4 곱하기 A1이 되고 그리고 더하기 1인 거야. 그럼 A1 같은 경우는 4분의 3이 돼서 0하고 1 사이 들어가니까 너는 되겠네. 4분의 3.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첫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을 선생님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하면 다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첫째 항 구했으니까 8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여기 대입하잖아. 그쵸? 근데 이미 여기 있잖아. 1, 2를 다 하니까. 그래서 그냥 8번째 항을 구할게요. 대입하면 A1이 지금 4분의 3이었고 4분의 3 그리고 곱하기에 A2의 세제곱이니까 64겠죠. 그죠? 계산 그리고 플러스 A2의 제곱이니까 16을 더하면 되고 그리고 A2 더하기 1이니까 5를 더하면 돼. 근데 요걸 계산하면 16이 되니까 48 그리고 64, 69겠죠.
최종적으로는 A1분의 A8. A8이 69 그리고 곱하기 자 A1 나누기니까 A1 곱하기로 고치면 3분의 4로 고치세요. 자 이렇게 자 3으로 약분하면 3, 2, 6, 3, 3 이렇게 하면 자 3, 4, 12, 92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그지? 자 확인해 볼까요? 118번의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되겠어? 자 117번하고 118번을 같이 조금 연동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 자 그리고 이제 119번 수열의 기납적 정의 마지막 문제를 쌤 한번 볼게. 자 이건 뭐 그대로 일반항을 중심으로 하는 거야. 첫째 항이 2가 나와요. 그리고 공비가 정수 이런 거. 자 공비가 정수 그러면 약수와 배수의 관점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걸 판단하고 그리고 자 가조건 가지고 결국은 AN 구하라는 거야. 첫째 항 나왔으니까 공비 구하라는 거죠. 여기서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 A2는 A 곱하기 R. 근데 첫째 항이 2잖아. 그럼 2R. 그리고 플러스 A3은요. 첫째 항 2 곱하기 공비 R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2 곱하기 R의 제곱. 얘가 4보다는 크고 그리고 1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일종의 연립부등식입니다. 그죠? 그러면 양변에 선생님이 2로 나눠주면 요게 2고 얘 1이고 얘 1 되고 요거 하면 6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풀고 그리고 요렇게 한번 풀어서 노란색과 분홍색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R 구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부터 노란 거부터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커야 돼. 인수분해 하면 R 플러스 2가 되고 그리고 이쪽은 R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렇게 따라서 작은 값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자 또는 R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공비를 구하고 있는 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분홍색을 보면 R 제곱 그리고 플러스 R에다가 마이너스 6 하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R 플러스 3 인수 가지고 있고 그리고 R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공비 R은 작은 값인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큰 값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얘하고 얘는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수직선 이용하는 게 자, 위험 부담 줄이겠죠.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고 1보다 큰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마 3부터 2까지니까 얘는 특이하게 등호가 있는 거야. 마 3하고 이쪽에 2까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동시 교집합은 얘하고 얘잖아. 근데 공비가 정수라고요. 그래서 R값 자체가 얼마? 정수니까 2 또는 마 3밖에 없는데 공비 R이 2 또는 마 3이 있다고. 요 둘 중에 한 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나 조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들어가 있어. 요게 2단계거든요. 그래서 집어넣어. 자, 등비수열의 합이죠. 요거를 어떻게 볼 수 있어? AK가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인 거 SM이지. 그러면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공비 빼기 1분의 등비수열의 합 2 빼기 1 첫째 항 얼마 돼? 2죠. 그리고 공비 2에 항수승, 항수제곱 얼마? 1부터 m이니까 m개.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을 때 122가 나오도록 하는 자연수 m이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자 2의 m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에 이제 2로 셈이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60 얼마? 1인 거야. 2의 m제곱은 60인데 자연수 거듭제곱에서 62는 절대로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얘라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그대로 써. 1 빼기 공비 마이너스 3분의 첫째 항 2에다가 1 빼기 공비 마이너스 3의 항수제곱 m제곱. 자, 얘가 122가 된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약분하면 자 2분의가 붙을 거야. 여기 2 되잖아. 자 따라서 마이너스 3의 m제곱. 얘가
마이너스 243. 오, 되겠다. m은 5가 가능하잖아. 그쵸? 자,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공비하고 an이 딱 나왔으니까 일반항은 첫째 항 2에다가 곱하기 공비 마 3에 n-1제곱.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의 m이 5, 다섯 번째 항. 그럼 2 곱하기 5 집어넣어요? 그럼 얼마야? 81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162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자, 하나씩만 그냥 계산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가볍게 할 수 있는 문제.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야. 그리고 이제 수학적 귀납법은 이미 알려준 자연수에 대한 명제를 확인하는 절차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창의적인 어떤 결과물은 없는 거지. 자연수에 대한 명제인데 이걸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앞뒤 문맥을 잘 보고 파악하시면 되는 거야. 절대 그 이상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선생님이 교재 책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일단 이렇게 뭐 있어. 하나 선생님도 모르는 거야. 근데 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사실 이제 이거죠. 얘 같은 경우는 이걸 계산하세요라고 하면 자, 여기 봐봐. 자, 시그마 앞에 요 화면을 선생님 요걸 한번 해볼까요? 일반항이 뭐 잘 모르겠지만 2의 2n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있고 곱하기 2에 n에다가 n-1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n-1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 제곱 이런 일반항을 가지는 수열이 있나 봐. 근데 내가 이걸 증명하고 싶거든. 근데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저 식이 자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n 플러스 1까지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ak가 있잖아. 근데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면 이쪽에서는 지금 여기 지금 ak, k 다 넣으면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는 요걸 요렇게 썼어요. k는 1부터 해서 m까지의 ak 요렇게 쓰고 m 플러스 한 번째 항을 따로 쓴 거야. 여기에 m 플러스 한 번째 항을 따로 쓴 거라고. 그러면 어떤 관점이냐면 요 식은 어떤 의미일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함을 보이라. 그러면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하면 여기에 지금 n 대신에 m이 들어간 거니까 선생님이 이 결과를 쓸 수 있잖아. m을 넣으면 돼요. 2에 m에다가 m 플러스 1이 그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빼기에 m 플러스 1이 그대로 들어가고 여기 곱하기 2에 마이너스 m이 있겠지. 성립한다고 가정했는 결과를 쓰고 그리고 나서 뒤쪽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뒤에 따라왔을 거라고.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그대로 더하겠죠. m 대신에 m 플러스 1을 대입한 거. 그대로 필요하지 않을까? 자, 따라서 2에 2m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있고 그리고 m 대신에 m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2 곱하기 m 플러스 1 그리고 곱하기 m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플러스에다가 얼마? m 플러스 1 집어넣으면 m 곱하기 2에 마이너스 m 제곱이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요. 자, 선생님 지금 화면에 이렇게 썼지만 사실 왼쪽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가 부분을 묶고 있잖아. 같이 보이겠죠? 얘하고 얘를 봤을 때 그러면 가가 누가 될 수밖에 없을까? 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쵸? 자, 얘가 가가 되는 건 분명한 거야. 자, 가를 선생님 했어. 그럼 일단 2에서 여기다 써볼게. 자, 2에다가 m에다가 m 플러스 1 여기 얘가 가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내려왔고 얘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 어차피 여러분 잘 보세요. 선생님이 가나 찾는 것만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요 두 개는 항등식이야. 그러면 선생님 노란 걸로 밑줄 치는 얘가 같은 거 이해돼?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죠. 자, 마이너스까지 똑같다고. 2가 그대로 내려가면. 그러면 무슨 말하고 똑같을까? 가 곱하기 나를 했는 게 얘랑 같다는 걸 바로 쓰면 끝인 거야. 그쵸? 내가 나가 필요하잖아. 그럼 가가 2의 m에다가 m 플러스 1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곱하기 나가 있을 텐데 요 식이 바로 2에 얼마 된다고요? m 플러스 1
그리고 m 플러스 2 요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선생님 나 바로 찾을 수 있겠죠? 나는 얘 나누기 얘잖아. 그러니까 자 2에 얼마? 2에 m제곱 그리고 플러스 3m 플러스 2 나누기 2에 m제곱 그리고 플러스 m이 될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지수끼리 뺄셈이니까 빼주면 2m 플러스 2가 되는 게 분명해요. 그죠? 자, 얘가 바로 나가 되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나 조건 나와서 최종적으로 이제 가나의 FM, GM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정답 해주면 16이 정답 나와요. 얘가 지금 FN이고 얘가 지금 GM이니까 거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푸는 거죠. 121번도 똑같아요. 이것도 같은 의미. 전체를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요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계산 한번 해보는 거야. 너가 이렇게 된다고 쭉 이렇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일반항이 이렇게 돼 있대. 자, AN 자체는 n-1 그리고 곱하기 n-2 요거 분의 8입니다 하고 쭉 쓰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이게 쭉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그대로 대입하잖아. 근데 얘하고 자, 이 부분만 볼 수 있겠어? 얘가 똑같다? 그럼 K일 때 성립한다 가정했다라고 하면 요게 바뀌겠죠, 여러분. K. 그리고 얘가 K로 바뀐다고. 얘가 K로 그대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문제 와야 되는 건 요식에다가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 계산해 볼게 봐. 요거 묶어주면 일단 AK로 쌤 묶었어요. 그러면 1 플러스에 요거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에다가 플러스 3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AK 자체에서 곱하기 완전 제곱식 보이지. 그럼 K-2의 제곱이 될 거라고요. 그럼 얘가 바로 간 거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뭐야? 가 조건에 지금 있는데 AK라는 건 얘랑 똑같았기 때문에 되고 그리고 가가 K- 선생님 얼마라고 했죠? 2의 제곱. 여기 집어넣지. 그러면 얘하고 얘 한 마리 날라가죠. 그죠? 남는 게 나 나오지 않아? 자, 나식 같은 경우는 얼마 되겠어요? 저기 K-1분의 자, K-1 자, 얘분의 K-요 곱하니까 사실은 8 그리고 얼마 되겠어? K-1분의 그대로 집어넣고 K-2가 될 거야. 그지? 나에 들어갈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바로 될 거라고. 그쵸? 나. 그랬을 때 그대로 계산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넣으면 되죠. 8에다가 K-2 계산하세요. 하면 얘가 약분이 돼서 남는 다는 K에다가 K 빼기 1 이렇게 해서 얘가 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고 그리고 나고 그리고 가가 되니까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자, 요건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88이 나올 겁니다. 되겠죠? 자, 수학적 기납법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시고 내가 다음 시간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여주고 1등급 고난도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